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공공심리학국을 운영하고 있는 도마태평양의학국 디지털허준 김태경 약사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져서 저도 이렇게 감기가 걸려서 여러분을 뵙고 싶었지만 일주일 동안 뵙지 못하고 다시 일주일 쉬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사망 원인이 주로 암이나 심근경색, 혈관계 질환을 많이 죽게 되는데, 오늘 할 내용은 그 심근경색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어떠한 원인으로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되는가, 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심근경색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그 심장의 근육에 산소 공급이 덜 될 때 그 심근세포는 이 저산소증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심장 근육이 죽어가면서 급격히 그 심근경색이 이르게 됩니다. 심장 근육에 그 산소가 공급이 필요한 산소 공급량이 있는데, 그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산소량에 비해서 공급되는 산소량이 적게 될 때 심장은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세포 사멸에 이르게 되면서 심근경색에 이르게 됩니다. 보통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계절은 겨울철이 많은데, 오늘날처럼 지금처럼 날씨가 춥거나 할 때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산소 공급이 심근에 덜 될 때 보통 심근경색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보통 심근경색이 걸리는 사람들은 보통 50세 전후를 기점으로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통 본인이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심근경색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만성질환이 있을 때 또 생기게 되고요. 심근경색이 생기는 원인을 크게 보면은, 첫째는 그 심장 근육에 동맥경화가 생겼을 때, 죽상동화가 생기게 된 사람은 심근경색에 걸리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게 됩니다. 죽상동화 생기게 되면은 혈관이 이완하는 것, 수축했다 이완하는 작용이 약해서 심장 근육에 보통 산소 공급을 덜 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면은, 심장이 있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혈액이 철분이 부족하고, 또 단위 혈액당 운반하는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저산소증을 겪게 되는데요. 저산소증을 겪게 돼서 이 심장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을 덜 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심장에서는 보통 산소가 충분할 때는 심장 근육에서 심근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이렇게 잘 돌려서 베타산화라는 것을 돌려서 충분한 ATP 에너지를, 심장에 필요한 ATP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만약 저산소증, 산소가 충분히 공급 안 되면은 심장은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하지 않고 해당 과정이라는 ATP가 생성이 덜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심장에 필요한 ATP 에너지가 충분히 생산 안 되기 때문에 심장은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협심증이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지속이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부전되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시토크롬 C라는 효소가 나와서
미토콘드리아가 파괴가 되면서 그 세포 사멸에 이르게 돼요. 그 세포 사멸에 이르게 되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서 또 옆에서 서로 전이가 되면서 세포가 급격히 그 사멸되는 과정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사멸되면서 그 심근경색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혈관이 이제 그러게 되니까 우리가 심근경색이 잘 이룰 수 있는 것이 혈관이 죽상동화를 이루게 되는 경우고요. 또 한 가지는 혈관이 석회화돼서 혈관이 딱딱하게 되는 것이죠. 석회화되는 것이 이제 칼슘 침착이 되는 것이죠. 보통은 이제 이러한 칼슘은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 몸속에 피 속에 인산이 많이 나오면 인산칼슘 같은 것이 축적이 되고 또 지방이 축적이 돼서 혈관벽이 딱딱하게 되고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심근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게 안 될 때 심근은 만성적인 저산소증에 걸려서 심장이 아프면서 날씨가 춥거나 할 때 혈관이 더욱 수축되면서 이제 심근세포가 죽어가면서 심근경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보통 그래서 심장이 약할 때 쓰는 약으로는 혈관을 이제 굉장히 확장시키기 위해서 베타 차단제라는 것을 쓰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심장 세포가 죽어갈 때 심근세포가 죽을 때 외부에서 인산칼슘이 미토콘드리아하고 세포질 내로 다량 들어오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과부하가 되면서 세포 죽어가는 것이 더욱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칼슘을 차단시키는 칼슘 차단제를 또 쓰게 돼요. 또한 그리고 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혈압이 올라가면서 이제 혈관이 동맥경화가 돼서 신장 기능을 좀 도움이 되는 약을 또 심장이 나쁜 사람한테 쓰게 되는 것이죠. 이 약들을 쓰게 되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알 수 있냐면 첫째는 혈관을 갖다가 이제 좀 이완시키는 약을 쓰고 또 칼슘을 차단하는 약을 쓰고 또 신장 기능을 좋게 해서 이런 혈관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심근경색을 예방을 하려면 도대체 어떤 약을 이제 먹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NMN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NMN은 첫째 어떤 작용을 하냐면 NMN을 먹게 되면 혈관의 내피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혈관의 탄력성을 회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혈관 탄력성을 회복하게 되면 심장 근육내로 산소 공급을 잘 해줄 수가 있어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산소가 심근세포로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는 NMN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켜요. 서투인 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면은 ATP 에너지가 많이 생성이 되게 돼서 심장은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NMN이 하는 것은 골이 파골세포를 억제해서 골이 파괴돼서 인산칼슘이 피 속에 나오는 것을 막아주게 되죠. 그래서 인산칼슘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인산칼슘이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가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파괴가 돼서 심근세포가 빨리 죽게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또 있고 또 NMN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혈관 노화를 시키는 것이 사스프라는 그런 노화가 되면서 그런
혈관을 노후화시키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것을 억제해서 혈관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막아주면서 인산칼슘이 덜 나와서 혈관이 석회화되고 죽상동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NMN은 또 염증 반응을 없애주니까 되게 염증 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이 혈관이 죽상동화가 되는 과정이 더 가소가 되는데 그것을 막아주니까 여러 가지 것에 NMN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오메가3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메가3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억제하게 돼요. 여러분 중성지방이 이제 수치가 이게 높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중성지방을 이게 지방산화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신장인데 중성지방이 몸에서 잘 배출이 안 되게 돼서 이것이 간에도 지방간이 생기게 되고 피 속에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서 그것이 혈관벽에 침착돼서 죽상동화를 더욱 강하게 해줘서 아까 신근경에서 잘 생기는 것은 죽상동화가 큰 원인이라고 그랬죠. 혈관벽, 신근의 혈관의 죽상동화 원인이 되는데 이 오메가3가 죽상동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보통 오메가3를 먹기를 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가 중성지방을 없애는 수치는 오메가3를 하루에 2 내지 4g을 먹게 되면 중성지방 수치를 20에서 40% 정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를 먹게 되면은 그만큼 죽상동화가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상동화를 시키는 원인은 첫째는 인산칼슘, 두 번째는 지방하고 섬유소 이런 것들이 뭉쳐서 죽상동화를 일으키는데 이런 것을 막아주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은 신장이 나쁘면은 두 가지 것이 이제 걸리지 않는데 첫째는 인산칼슘을 빼낼 수가 없어요. 몸 밖으로 인산칼슘을 빼내기가 힘들고 두 번째는 중성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가 힘들게 돼서 신장이 나쁘게 되면은 치명적으로 심장에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죽상동화가 생겨서 보통 신장이 나빠서 이렇게 투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사망 원인이 90% 넘게, 95% 넘게가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으로, 그건 심근경색이죠. 이걸로 죽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이 나쁘면 혈관을 나쁘게 하는 석회화 과정과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없어서 생긴 죽상동화 이렇게 겹쳐가지고 심혈관을 죽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NMN은 아까 뼈가 무너지는 걸 막아서 인산칼슘을 생기는 원인을 막아주고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막아줘서 이게 죽상동화를 막아줘서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실리마린을 들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실리마린은 어떠한 역할이냐면 중성지방 수치를 실리마린도 오메가3 못지않게 이렇게 없애주면서 세포막의 인지질 분해를 좀 막아주게 돼요. 그리고 내피세포를 확장시키고 실리마린은 특이하게도 이제 실리마린을 10일 정도 이제 마우스에게 이게 실험을 했더니 중성지방 수치가 25.8에서 8.6mm로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보게 돼서 실리마린도 실리마린 간에 작용하는데 간에서 중성지방을 억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남는 지방은 담즙으로 이렇게 배설을 해서 몸속에 있는 지방을 잘 없애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리마린도 되게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실리마린 중에서 실리빈이라는 성분은 특히 어떤 거 했냐면, 우리가 그 몸속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저산소증에 저산소증, 이게 신장이 나쁘면 저산소증이 생긴다고 그랬죠. 저산소증이 되게 되면은 저산소증 인자가 생겨서 우리 몸속에서 미토콘드리아보다는 해당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에너지를 얻으려고 심장을 사거든요. 그럴 때 충분한 ATP 에너지가 생성 안 돼서 심장이 아프고 또 심장에 비대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실리마린 성분은 심장 비대를 억제하고 또 이 HIF라는 저산소증 생길 때 생기는 효소를 갖다가 억제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실리마린을 드시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게 해주고 미토콘드리아 수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이 이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리마린을 먹게 되면은 심장에 커다란 도움이 되겠죠. 나머지 이제 한 가지는 이렇게 은행잎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은행잎에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염증 유발 물질 TNF-알파나 인터루킨 6 같은 염증성 물질이 많이 생기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아프면 그런 물질이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염증 물질이 생기면 심장 근육에 이게 세포가 잘 죽게 되고 염증 유발 물질이 생겨서 심근경색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은행잎은 그것을 잘 억제를 해주고요. 또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은 죽상동화 빨리 진행되는데 그것을 혈관 손상을 막아주고, 아까 죽상동화가 원인이 첫째는 인산칼슘이 축적되고 칼슘이 축적되고 또 지방이 붙었고 또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 섬유화되는 것인데, 이 섬유화를 막아주는데 또 이 은행잎 추출물이 되게 큰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은행나무 추출물을 이제 이 심근경색이 걸린 마우스에게 은행나무 추출물을 줬더니 이 심근경색의 부위가 굉장히 줄어들고 또 심근경색이 걸렸을 때 세포가 죽으면서 크레아틴이 키나제 활성화돼서 세포가 죽어가는데 크레아틴 키나제는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근경색을 예방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한 가지 것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몇 가지 것을 다양하게 드셔가지고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것은 보통 요새는 이제 나이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드시면 좋고, 특히 50세 이상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더욱 이러한 것들을 해서 이러한 영양제를 섞어서 드셔서 심근경색을 예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허준 도마태평양 약국 약사 김태경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